주식시바론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주제 지금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통큰 투자에도 주가 부진, 향후 전망은? 네, 금요일 하면 이분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또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네. 전문가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만나 뵙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을 떠올리면 정말 그 우려가 극심해지던 구간이었습니다. 월요일 개파락을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두 번째 주제 게임주 탑픽으로 펄어비스를 골라주셨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서 네네. 어제 급등을 하길래 만약에 금요일장에 이 종목을 사셨으면 오늘 얼마 수익이 나셨을까 계산을 했더니 40% 수익이 났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신 분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정말. 예. 예,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강한 탄력이 있는 종목을 펄어비스로 네네. 꼽아주셨는데요.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고르신 건가요? 일단 기술적으로 저는 차티스트니까 왜 얘를 사야 했는지 그러한 근거만 몇 개 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일단 게임주 지난주에 많은 신작 이야기하면서 여러 네. 종목들이 있었지만 네. 제 눈에 들어온 건 펄어비스였어요. 그러면 얘가 왜 대장인 NC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펄어비스를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 차트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차트가 잘 나오나요? 예, 나오면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요 네. 맨 밑에 게 이제 스타캐스틱이에요. 이 스타캐스틱이 이 밑에 기준선을 이 분홍색이 치고 올라가는 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요것을 보고서 우리가 매수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요 골든 크로스 여기서도 잡고 그다음 여기서도 잡고 그러면 이 장대 양봉 아니면 이 두 번째 나온 이 자리부터 얘는 매수의 사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MACD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골든 나면서 얘 추세도 좀 이제 바뀔 거야, 분위기 바뀔 거야 라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인, MACD는 추세를 나타내 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루 이틀 딱딱 보내준 다음에 어제 27% 장중에 올라가고요. 오늘 갭 떴습니다. 자, 이렇게 갭 떴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올라갈 때 이제 비중 줄인데 얘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 뭐예요?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딱 10만 원에서 100원 딱 올라가 놓고 그다음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어느 정도 목표가 보고요. 10만 원 깨지는 자세는 전량 차익하고 그래도 못했어. 그럼 시초가 깨는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진짜 저희 방송 보시고 잘 공략하셨던 분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는 기술적인 반등을 이렇게 준 시장이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떤 국면으로 갈지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 투자 이슈이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24일에 3년간 240조 원의 투자를 신규로 하겠다, 4만 명을 고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그 얘기가 언제 나올까, 그리고 그 규모가 좀 늘어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이제 포커싱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존보다 더 늘어난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시장에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왜 반응을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시차를 두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해서 주도권 우리 안 뺏길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향후 이제 3년간 한 240조 정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80조를 이제 국내에 하는데 지금 가장 강하게 지금 증설하고 있는 데가 이제 평택 쪽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디램이라든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는 중국 시안인가 그쪽에 이제 낸드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미국 쪽에서는 오스틴 그쪽으로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그 공장을 또 증설하는 그러한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반도체 하면 이제 크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로 나눠지는데 이 메모리는 일단 삼성전자가 탑이죠. 탑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비중 측면에 있어서는 메모리가 한 30%, 그다음에 비메모리가 70%를 차지하니까 이 삼성전자가 자꾸 이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고 있고요. 일단 메모리 쪽 하면은 일단 디램하고 낸드가 중심이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션이
41%,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9%,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23%, 기타가 쬐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비메모리 쪽 하게 되면 메모리를 제외한 대부분인데 일단 국내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그 봐야 될 그 섹터가 AP 쪽, CPI 쪽, DDI, 그다음에 PMIC 요 크게 이 네 개 섹터 쪽으로 해가지고 네. 비메모리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관련주들이 다 또 시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뭐 AP하고 CPI 이쪽 같은 경우는 이 테스나가 최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DDI 같은 경우는 그 네페스, 그다음에 PMIC는 LB 세미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또 카테고리 네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이런 뭐 메모리 쪽에서의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비메모리도 쫓아가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저 반도체 사업에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위상 이런 것들 봤을 때 결국 글로벌 리더로서 그 힘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중심을 이제 AI 좀 요새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좀 확대하겠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 반도체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러한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큰 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튼 이 메모리 쪽은 워낙 그 뭐랄까 시장의 변동이 커요. 변동이. 근데 이 비메모리 쪽은 안정적인 수요가 일어나면서도 시장의 거의 70%,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반드시 이 삼성전자가 넘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고 나서 11일 만에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미국 쪽에서의 추격도 계속되면서 이번 주 또 굵직한 이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투자 소식으로 PCB, 인쇄 회로 기판 이쪽도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혜 배경 알아볼까요? 네, 일단 PCB 이쪽은 이제는 FPCB, RFPCB 이쪽 같은 경우 OLED 시장이 커지면서 어차피 이 PCB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는 삼성전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이 삼성이 이제 설비 투자하면서 이 PCB 쪽 이쪽이 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비메모리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 FPCB, PCB 쪽에 보면은 좀 또 고사양 쪽이 있어요. 그러면 FC, BGA, 그다음에 FC, CSP. 하여간 좀 깊이 들어가면은 좀 복잡한데 여튼 거기에 핵심 종목이 대덕전자하고 심택 이렇게 콕콕 짚혀져 있으니까 이들 종목들이 차별적으로 강하게 올라간 거고요. 이들이 뭐 여기서 신고가 나오면서 죽었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차 전지 봤죠. 결국 얘네들이 치고 가게 되면 그 다음 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PCB가 치고 나갔으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장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 바톤을 이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의 이 240조 투자가 괜히 한 게 아니고 어디 뭐 조그만 구멍가게 그런 투자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면 생태계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들 쪽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2차 전지 잘 보시면 왜 올라갔죠? 걔네들 이전부터 있었던 그 뭐랄까 수준 그 캐파 늘리는 거 그거 한 번 더 써먹으면서 이번에 그렇게 올려버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뭐랄까 그 실적이 막 더블로 나오고 막 이러한 것들보다는 앞으로 얘네가 증설을 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야. 그러면서 얘네를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주가를 올리면서 해먹었어요. 그 모멘텀 또 써먹지 않을까요? 끝났을까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2차 전지 끝나고 이제 수소차로 가요. 분위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끝물 잡지 마시고 이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수소차 나온 김에 한 얘기 하자면 왜 수소차를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1조 2천억 달러 부양안 있죠. 그다음에 3조 5천억 달러 부양안. 이거 제가 봤을 때 다 됩니다. 일단 1조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원에서 상원은 됐고 이제 하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 이것만 안 할 거야. 3조 5천억 달러 갖고 와. 그때 통과해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하원에서 3조 5천억 달러에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상원 넘어가 가지고 이게 예산 조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냥 9월 말이나 10월 초면 3조도 돼요. 그럼 3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신재생과 수소죠. 그러면 결국 이 3조 5천억 달러 거기에 분명히 보건, 교육 뭐 이쪽도 있지만 네. 일정 부분 이 신재생 쪽으로 움직임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네요. 말이 산으로 가버렸네요. 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투자, 증설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삼성이 발표한 240조 원 투자 계획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IT 부품 쪽에 PCB 쪽에 호황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세가 크게 각도를 가파르게 하면서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 성장이 앞으로 또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눈에 띄는데 PCB 쪽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일까요? 아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PCB 쪽 떨궈져 내면서 이거를 대신 받는 게 대덕 쪽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걷어내고 결국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어찌 보면 모든 걸 컨트롤 타워 하면서 협력사들한테 물건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 가장 이제 핵심은 MLCC 쪽인데 네. 이 MLCC가 이제 하반기 이후 좀 커질 거예요. 반도체, 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MLCC 굉장히 부각시켰었던 시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MLCC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한번 나타날 것이고 결국 삼성전자가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또 결국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 이평선 그 밑에서 뭐랄까 이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 주 정도만 한번 뻥 치면서 최근 고점이 19만 7천 원이죠. 20만 원까지 그냥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의 투자 계획에서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죠.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전략 사업이 되고 기존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잘 자리 잡은 바이오 역시도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수혜 분야 알아볼까요? 그렇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투 트랙입니다. 반도체하고 바이오.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금융 쪽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크게 신경 안 쓰는 섹터고 결국 삼성이 가고자 하는 건 반도체하고 바이오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접대 이야기했듯이 많은 기업들하고 협업하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결국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질병 났을 때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오래 살고 싶잖아요. 결국 그럴수록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전과 다르게 옛날에는 많은 대형급 제약사는 외국에 다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반열에 들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그 중심에 또 이제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부분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상장돼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 이제 뉴욕 쪽으로 이제 상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는 뭐랄까 그 CDMO, MO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장 증설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는 건 결국 이 삼성이 이쪽으로 계속 커 나아가는 섹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증설도 굉장한 이슈였고 이게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에 큰 도움이 됐었고요. 이 4공장의 수주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5공장, 6공장까지 증설한다는 내용이 이번 투자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이 과연 컴백해 줄까 주목이 됐습니다. 사실 시장의 조정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더 가속화가 됐었는데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는 저점 매수를 그래도 적극성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팔다가 그래도 이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외국인이 그 다음 날에 조금 샀어요. 32,000주 정도 약간 매수를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매도 오늘도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매수의 맛만 보여줬어요. 왜 외국인은 컴백하지 않을까요? 결국 시장에 대해서 좀 상단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결국 삼성전자에 공격적으로 산다라는 건 시장을 한번 위로 한번 올려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미적미적 이렇게 된다라는 건 시장은 잡고 가겠다. 그러나 그 밑에서 종목별로 움직임은 이어지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이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이러한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크게 눈높이를 저는 조금 낮췄어요. 이전에는 막 86,000, 87,000원 봤는데 이제는 8만 원에서 8만 3천 원까지 정도 이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우리 아까 PCB 쪽 종목군들 움직인 거 봤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삼성전자의 투자에 의해서 PCB 얘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바톤 터치할 게 아까 비메모리 쪽 아까 얘기했습니다. AP, CSI, 그다음에 DDI, PMIC 이들 쪽 종목군들도 분명히 시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지금 왜 빠르게 안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결국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빠르게 반영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늦게 반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건 분명하다고 봐요. 왜? 투자했는데 뭐 PCB만 수혜볼까요? 오히려 장비 쪽도 더 빠르게 크게 뭐랄까 수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PCB가 치고 올라간다는 건 다른 애들도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게 되면 결국 관련된 종목군들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그 크로징 되게 되면은 그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한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진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지금부터 앞으로 한 2, 3주, 한 달 정도는 반도체 얘네들도 일정 부분 시장의 중심 종목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발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미진하지만 그래도 관련한 수혜 기업들 꼽아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PCB 쪽에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미국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 인텔이 미국 국방부 반도체 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국방부에도 필요한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주를 미국 기업들한테 주는데 일부 인텔이 받은 게 있고요. 또 그리고 낸드 플래시 분야의 2위 기업과 3위 기업, 3위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2위인 일본의 키옥시아 인수 추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삼성의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전자 주가 반등을 위한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반등 조건은 시간이 약이다. 결국은 실적은 언젠가는 다 반영되게 돼 있어요. 다만 네. 얘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결국 작년에 그렇게 끌어올리고 지금까지 수급의 주체가 누구다?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개인들이 떨궈져 나가는 시점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진짜 7만 원 깨고 내려가 버리면 신용 반대매매 무지하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외국인 안 살까요? 반드시 삽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행보해가지고 1년 더 가든지 네. 아니면 7만 원 깨지는 자리가 오히려 내가 봤을 땐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6만 원 후반이요? 그렇죠. 예, 주식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이 싸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를 할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좋아하고 대한민국 1등 기업인데 왜 연기금이 여기다 계속 때릴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일단은 이 삼성전자가 싸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워낙 많은 개미들이 다 사놓으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올리기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올려버리면 엄청나게 위에 쌓여있는 개미들 물량이 다 쏟아질 텐데 그걸 내가 왜 총알바지를 하냐. 그냥 가만히 더 떨어져가지고 떨궈져 나가든지 아니면 길게 1년 동안 행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서 이 종목 못 해먹겠네 하고 팔고 나가는 물량들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길게 행보했는데 보니까 삼성전자는
실적 좋아지고 밸류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가지고 주가가 이제 맞춰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이렇게 그 소외시한다면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대신 네.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잘 보시면 그 LG화학 뭐 아니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얘네들 팍 묶어놨을 때 2차 전지들 팡팡 치고 가는 거 봐봐요. 결국 어찌 보면 핵심인 세계 셀 기업은 안 가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가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이 국민주의 주주분들께서는 좀 더 내려간다면 더 사주마 하고 6만 원 후반에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고 보시죠? 오히려 제가 네. 봤을 때는 7만 원 깨지면 아마 못 버티고 빠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럼 그때가 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 2주 동안 엄청나게 공포 줬을 때 이번 주 반등하는 거 봐봐요. 그러면 진짜 주식이라는 건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그럴 때가 오히려 뒤돌아보면 매수 기회였네 이런 걸 좀 느끼는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 똑같습니다. 네. 영원히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 주식하는 될 이상 것이다.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그때가 매수 기회고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할 때 거기가 우리는 분할 매도하면서 다음을 노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삼성의 투자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금통위부터 잭슨홀 미팅까지 리스크 온 대 리스크 오프. 역시 이번 주에 뭐 핵심 변수였죠. 한국은행의 금통위 또 이제 우리 토요일에 알게 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뭐 이번 한 주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리스크 온이 됐다가 간밤에 미국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줬어요. 20일 이평선 지지하면서 0.26% 상승하면서 93달러 선 기록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달러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리스크 오프다. 달러의 매수세가 쏠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변수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제 우리장이 약세 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그 순간. 네. 그때 그 분위기, 그 배경, 이유들 알아볼까요? 네, 금통이 아주 용감했어요. 나는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건 결국 나보다 정보력이 많잖아요. 결국 미국에서도 조만간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거야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여튼 뭐 그 금리 인상했다 해서 시중의 금리는 이미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금리 인상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금리 인상 이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거북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금리를 인상했을까?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지. 자산 가격이 너무 날뛰니까는 아닐까요? 그건 기본이죠. 네, 그건 기본입니다. 너무 뛰었고 정말 이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양극화 또 이따 이야기했지만 그게 네. 너무 커졌어요. 네. 예,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이고 아마 많은 국가들의 대통령이나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골머리 썩고 있는 게 그 양극화가 아닌가 전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받쳐주니까 경기가. 예, 하겠다는 경기가 거죠. 받쳐주니까 일단 예. 금리 인상했다고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시장도 그렇게 뭐랄까 충격적으로 막 하락하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제가 보는 시장은 계속 안정적인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잭슨홀 미팅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우려스러운 내용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한 게 15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직은 뭐 한 차례 인상이긴 하지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이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고객 예탁금도 지난 25일 기준으로 5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뭐 이자 부담이라고 봐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도 청약도 있었고요. 더 앞으로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갈지도 한번 보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거든요.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일단 아까 고객 예탁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네. 고객 예탁금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고객 예탁금 보면 한 번씩 쿡쿡쿡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신규 상장하면서 돈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회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예탁금이 막 갑자기 빠지고 이런 건 정확하게 IPO에 의해서 이 변동이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상 이거는 결국 이제 첫 단추 메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0.25를 몇 번씩 계속 반복해가지고 정말 1%, 2%까지 끌어올리느냐. 이제 그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게 너무 단기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기업들도 그렇고 경제가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템포는 결국 미국 연준 쪽에서 하는 거 맞춰서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상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린다라는 생각은 없고 앞으로 언제 계속해서 올릴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지금부터 0.25 이게 올라가는 게 두 번, 세 번 올라가는 건 오히려 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부담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는 조금 이제 갈수록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주가도 뭐 나름대로 버텨줘.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시중에 돈이 그 혈액이라면은 금리가 혈압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너무 저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을 좀 높여주는 게 경기에 어떤 좀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고 경기가 받아줄 수 있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더 인상할 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증시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잭슨홀 미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할 이슈가 될 텐데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내 그 작은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전체 큰 그림에서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기가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경제 토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양극화, 고용, 그다음에 신흥국하고 선진국 간의 이 불균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좀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토론하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더더욱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현 시점 굉장히 지금 아프가니스탄 네. 거기서 테러도 일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잭슨홀 미팅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포커싱은 9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시간은 미국 동부 시간 27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오늘 밤 11시가 되고요.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불균형한 경제 상황에서의 거시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캔자스시티 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영어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들으면서 직독직해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융 불균형, 양극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 불균형 완화의 첫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뭘까요? 주식시장에 미친 여파는 지금 다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결국 이 저금리, 유동성 이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자산시장의 버블을 야기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주택시장 엄청나게 올라갔다는데 우리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갔어요. 근데 뭐 주택만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도 올라갔죠. 가상화폐도 올라갔죠. 원자재 시장 올라갔죠. 안 올라간 거는 우리 애들 성적하고 월급만 안 올라갔죠. 맞아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 이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 이게 심해짐.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은 양극화가 기본적으로 깔려가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폭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미국이 자꾸 폭동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워낙 걔네가 양극화가 심해요. 그러면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 빌미가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막 털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빈부격차에서 나오는 폭동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면은 공동부유라는 말을 이제 시진핑이 자꾸 써요. 같이 잘 살자 이거죠.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4억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6억 정도가 월도 아니고 연 18만 원 갖고 산대요. 그리고 이 중산층이 한 6억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만큼 5천만 명이 이 상류층이에요. 이 상류층을 이제 휘어잡고 그동안에 많이 돈 벌었던 기업들을 휘어잡아 가지고 이 18만 원 갖고 사시는 이분들을 뭐랄까 대리만족 시켜주면서 자기 삼기 집권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나니까 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지금 막 기업들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양극화 이게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여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양극화는 지금 다 벌어졌고요. 다 벌어졌고 이제부터는 어찌 보면 이제 금리 올리면서 추스리는 단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식시장은 아직은 올라가야 될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은 반복하지만 이 시점에서 시장은 죽지 않는다. 더 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빈부격차 양극화가 미국과 중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으로 이것을 좀 조절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식시장 200일 이평선 양대 지수가 터치를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지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해도 괜찮을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9월 FOMC 회의 시기는 9월 21일, 22일 일정이 놓여 있는데요. 또 뭐 부채에 대해서는 또 위기가 나오지는 않을지도 뭐 관련 뉴스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 지지력 확보했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확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차트 보면 위에 게 우리 거래소고요. 밑에 게 코스닥인데 정확하게 둘 다 200일 이평선을 딱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죠. 자, 그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장이 기본적으로 8%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소는 정확하게 8%, 코스닥은 9.2% 저점 나오고 반등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음봉이었으면 조금 찝찝했는데 오늘 양봉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다음 주도 일단 기본적으로 횡보 내지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9월 시장은 정강후약 장세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일정 부분 횡보 내지 상승으로 보니까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상승할 때 현금 만들어야 돼요. 하락할 때 현금 만드는 건 그 손절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상승할 때 현금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한 번 제가 봤을 땐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요번 저점을 만들어서 쌍바닥 만들어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깨고 제가 이야기했던 한 번 더 떨어지는 15%까지 떨어질 거냐. 그거는 그때 떨어질 때 어떤 재료에 의해서 떨어지는지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구정 전까지는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과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주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잘 대응하되 추석 전까지 상승 추세가 좀 강화됐을 때는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9월에 FOMC 21일, 22일까지 가면서도 또 미국의 물가, 고용, 또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 확인하면서 시장 갈 테니까요. 주말 사이 있을 잭슨 미팅 파월 의장 발언 잘 확인하시고 다음 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대응을 해보시죠.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미국장이 카불 공항 테러 사태로 인해서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금요일장 그래도 양호하게 양봉 기록하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은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이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